업보라는 게 꼭 나쁜 일을 했을 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분명히 불쾌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남자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선과 여자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전 오늘도 두 입장을 전부 고려해서 짧게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이 정우성 씨에 대한 논란은 그냥 사생활에 가까운 문제지,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선 아무도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되는 건 평소 정우성 씨가 해왔던 언행에 대한 업보겠죠. 이미 연애 중인 상대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잠을 잤어.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대. 이미 좆된 상황이죠. 자, 여기서 정우성 씨가 할 수 있는 옳은 행동이라는 건 없어요. 옳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문가비 씨의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 정우성 씨가 만약 지금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정리하고 문가비 씨와 결혼을 한다. 결혼을 했어야 했을까요? 많은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정우성은 이 문갑이라는 여성을 일회용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다.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에게 가졌던 감정은 무슨 사랑, 존경, 앞으로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아니라 성욕이라는 원초적인 본능이었어요. 이미 오랜 시간 교제 중인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애인이 있었음에도 욕구를 참지 못할 강렬한 욕망이 있었겠죠. 문가비 씨가 아마 그 정도의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마음과 여성의 마음은 다릅니다. 본능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남자의 머릿속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싶다, 이 하나의 감정이 지배하죠. 그 여자의 배경, 성격 이런 것들은 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성의 마음은 좀 다르죠. 아주 보편적인 경우 여성들이 본인의 몸을 허락하는 건 내가 그 당시 만날 수 있는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에 한해서이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은 원할 때 섹스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태어난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 봐도 좋은 선택이라는 건 없어요. 아빠가 없는 아이는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성에 대한 혐오적 감정은 부모님의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그 둘의 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죠. 적어도 둘 중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두 남녀가 만나서 그저 대중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 결과는 어차피 뻔하죠. 합법적인 바람은 이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혼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행정적인 문제가 남죠. 여기서 사람이라면 보통 내가 가장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정우성 씨는 아이는 평생 책임지겠다, 그러나 결혼은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건 뭐 법적인 절차를 들어갈 문제도 아니고 그냥 여성들과 팬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 가깝죠. 그냥 불쾌합니다. 잘난 남자는 애인이 있어도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리고 다니면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질책하고 싶어지죠. 당연히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 최선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문가비 씨의 솔직한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계획되어 있지 않은 임신이 아니라면 왜 아이를 지우지 않았냐? 최상위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하고 그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 목적이 아니었냐? 그런데 반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내가 내 손으로 살해한다는 게 정말 끔찍하게 싫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몸속에서 몇 개월 동안 나와 함께 숨쉬던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남녀 모두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거죠. 자, 제가 볼 때 근래 정우성 씨가 받고 있는 비판은 어떻게 보면 그가 그동안 내세웠던 선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업보, 카르마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이 정우성 씨는 세상을 향해 어떤 목소리를 내왔나요? 도덕성과 평등을 중요시한다는 정치적 견해를 거침없이 밝히고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죠. 근데 정작 본인은 본인과 뜨겁게 몸을 섞고 본인의 아이를 출산한 여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난민은 세금이고 결혼은 내 돈이 걸린 문제라서일까요? 그의 본심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에게 더 크게 실망하는 건 그의 평소 행실이 어떤 문제라도 수용할 수 있을 법한 올바른 사람으로 비춰져 왔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업보라는 게 꼭
나쁜 일을 했을 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혜민 스님은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이 혜민 스님은 회당 수천만 원의 강의료를 받으면서 강단에 섰고 마음치료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자택과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했죠. 보통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진 사업가예요. 근데 그가 평소에 주장하던 소유하지 않으면서 오는 행복, 정신적인 소양이 중요하다는 평소의 행실과 본인의 실제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거죠. 우리 모두가 좋아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나 바른생활 청년 이미지를 내세워서 무려 국방부 홍보대사까지 했던 사람이 이때 바로 전날 미국으로 빤스런했잖아요. 그 배신감이 몇 배로 돌아오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내가 평소에 주장하던 바와 막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에 대한 비판도 카르마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우성 씨 사건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지금까지의 결혼 제도에 대한 보완,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피임의 중요성.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미지, 내가 평소에 주장했던 바와 막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면 그에 대한 비판도 카르마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